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 1회 정보 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IP의 주요 구성원 중에 이제 하나래요. OSI 계층 모델로 따졌을 때는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네트워크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오류 메시지를 이제 수신하거나 전송 경로 변경을 하는 등 오류 처리를 위한 그런 이제 제어 메시지를 주로 취급한대요.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오류 처리를 위한 제어 메시지를 주로 취급한다. 이 말만 봐도 여러분들은 정답이 이제 딱 하고 떠올라야 돼요. 얘랑 이제 관련된 그런 도구에 보게 되면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핑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핑 오브 데스와 같이 네트워크 공격 기법에도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류 처리를 위한 제어 메시지를 주로 취급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 이름이 우리 ICMP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쓸 때 ICMP다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풀 네임 풀 스펠링을 전부 다 이제 써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약어를 쓰는 게 더 좋죠. 왜? 풀 네임으로 쭉 쓰다가 중간에 이제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그런 게 이제 한 글자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제 오답 처리가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관련된 도구로 우리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것도 있고 핑도 있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핑이라는 거는 목적지 단말이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 핑이에요. 그리고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것도 핑처럼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핑보다는 좀 더 자세한 그런 이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트레이스 라우트요. 이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거는 출발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적지까지의 네트워크 경로를 이제 확인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얘는 이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그 라우팅 경로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목적지까지의 중간에 이제 통신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구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 네트워크 응답 시간이 만약에 느리다 그랬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이제 응답 시간이 늘어졌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우리 트레이스 라우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핑 오브 데스하고 나는데, 핑 오브 데스라는 거는 핑 명령을 이제 전송을 할 때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송을 해요. 전송을 시켜서 공격 대상의 이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이 우리 핑 오브 데스요. 얘는 이제 공격에 사용되는 큰 패킷은 수백 개 이제 패킷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분할돼서 이제 전송이 되는데, 공격 대상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할된 그 대량의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수신해야죠. 수신하고 나서 그거를 싹 다 이제 재조립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재조립할 때 이제 부담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전송된 각각의 이제 패킷들의 ICMP 핑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스템이 이제 다운됩니다. 그런 이제 공격 기법이 우리 핑 오브 데스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OSI 측의 TCP/IP 그 구조에서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는데, 그 내용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IP 구조요. TCP/IP 구조에 보게 되면 크게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응용 계층이라는 게 있고, 전송 계층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인터넷 계층, IP 계층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XX 계층이 있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단계, 4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OSI 7계층 있죠? 얘네랑도 이제 비교하면서 서로서로 볼 수 있습니다. OSI 계층은 총 7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거고, 이 TCP/IP는 4개의 계층으로 그렇게 나눠서 서로서로 이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이렇게 3개의 계층을 묶어서 우리는 TCP/IP에서 응용 계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전송 계층은 그냥 똑같이 전송 계층이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도 요거 한 개만 우리가 인터넷 계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물리 계층 이 2개의 계층을 묶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XX 계층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응용 계층에서 하는 기능이 응용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응용 계층이요. 우리 OSI 참조 모델로 따지게 되면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텔넷이라는 거 이제 원격 접속하는 거거든요.
서로서로 원격 접속을 하려면 뭔가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FTP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일을 송수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파일을 서로 상대방과 내가 주고받고 하려면 당연히 또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MTP 그러면 얘는 이제 이메일을 이제 송신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응용 계층이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이요. 전송 계층은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는 게 우리 전송 계층이에요. 이 전송 계층에는 우리 TCP라는 것도 있고 UDP라는 것도 있고 RTCP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전송 계층은 호스트 간에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 계층이요. 얘는 이제 데이터 전송, 실제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런 주소 지정을 하거나 경로 설정을 제공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IP도 있고요, ICMP라는 것도 있고, IGMP라는 것도 있고, ARP도 있고, RARP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것들도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 이 계층을 우리가 TCP/IP에서는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더라. 얘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실제로 전달하고 받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더넷이라는 것도 있고 IEEE 802라는 것도 있고 HDLC라는 것도 있고 X25, RS232C, 그 다음에 ARQ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요.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CP/IP랑 우리 OSI 측계층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각 계층마다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TCP/IP 계층에는 응용 계층이 있고 전송 계층이 있고 인터넷 계층이 있고 우리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있어요. 자, 요 네 개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프로토콜들이 있죠.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응용 계층이요. 응용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이요. 자, 우리 FTP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FT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TP요. SMTP는 이메일을 교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SMTP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텔넷이라는 거는 원격 접속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마치 그 컴퓨터가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텔넷 원격 접속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원격제에 접속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도 실행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고요. 시스템 관리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상 터미널 기능을 이제 수행해 줍니다. 그게 이제 텔넷이요. 원격 접속. 그 다음에 SNMP요. SNMP 그러면은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TCP/IP에서 우리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로 우리 라우터가 됐든 허브가 됐든 이런 네트워크 기기들 있죠. 그런 네트워크 기기들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내는 데 사용되는 그런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SNMP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NS요. DNS라는 거는 우리 도메인 네임,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인터넷 주소를 IP 주소로 그렇게 이제 매핑하는 그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D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문자로 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쓰지만 컴퓨터는 그 문자로 된 인터넷 주소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더라. 왜? 컴퓨터가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는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 주소를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그렇게 매핑하는 그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DNS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HTTP요. HTTP는 많이 봤죠? 얘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 여기서 HTML 문서를 서로서로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HT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특정 홈페이지 주소를 쓰게 되면 맨 앞에 HTTP가 붙죠.
왜? 그 홈페이지 파일, 홈페이지 문서를 서로 송수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 그게 이제 HTTP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전송 계층에는 TCP가 있고, UDP가 있고, RTCP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전송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을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게 있어요. TCP라는 거는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얘는 이제 가상회선 연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왜? 얘는 연결형이라 그랬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실제로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마치 상대방과 내가 1대1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상대방과 내가 직접 연결된 것처럼 가상 회선 연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얘는 스트림 위주의 전달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을 해요. 신뢰성 있는 경로를 확립하고 메시지 전송을 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TCP가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순서 제어도 해주고 오류 제어도 해주고 흐름 제어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TCP요.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패킷이 이제 실제로 분실도 될 수도 있고요.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가 틀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통신을 제공하는 게 우리 TCP요. 그때 이제 TCP라는 이 프로토콜의 헤더는 기본적으로 20에서 60바이트까지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40바이트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의 최대 크기는 100바이트까지 크게 확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TCP라는 아이요. 그 다음에 이제 UDP요. 자, UDP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하기 전에 연결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TCP는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상 회선 연결 형태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얘는 TC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그런 헤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헤드가 적고요. 흐름 제어가 됐든 순서 제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속의 안전성 있는 그런 전송 매체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UDP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동시에 이제 여러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 그때 이제 UDP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전송할 데이터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UDP를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실시간 전송에 유리하고요. 신뢰성보다는 속도가 중요시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돼요. 얘는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조금 떨어져요.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빠르더라. 그때 UDP 헤더에는 보게 되면 우리 소스 포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랭스라는 것도 있고 체크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랑 UDP랑 서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TCP요. RTCP라는 거는 우리 RT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RTP라는 프로토콜은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전송 프로토콜, 전송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RT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패킷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그때 전송 품질을 뭘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RTCP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라는 말이 들어갔죠. 요 C가 이제 컨트롤, 제어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세션에 참여한 그 각 참여자들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제어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전송을 합니다. 하이 프로토콜은 데이터 패킷 그리고 제어 패킷 얘네들이 이제 다중화를 제공해 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최소한의 제어와 인증 기능만 그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RTCP요. 요 RTCP 패킷은 항상 30위트 경계로 이제 끝납니다. RTCP가 이런 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계층과 관련된 이 프로토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인터넷 계층, 우리 주요 프로토콜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P라는 게 나와요. 우리 TCP/IP의 IP예요, IP. 얘는 이제 전송할 데이터에 그 주소를 지정해줘요. 주소를 지정해주고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IP요. IP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내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작해요? 아니죠. 얘는 이제 연결이 아직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연결형인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 되지 않더라. 그게 이제 IP 내용이요. IP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제 ICMP요. ICMP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요. 얘는 이제 IP랑 조합을 해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있죠. 그 오류 처리, 오류가 생겼으면 이제 전송 경로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ICMP요. 얘는 이제 헤더가 8바이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GMP요. 여기서 IGMP에서 G가 우리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얘는 이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그런 호스트가 됐든 라우터 사이에서 멀티캐스트 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우리 IGMP요. 그래서 ICMP는 뭐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IGMP는 뭐다? 그룹 관리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은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그룹 관리 프로토콜은 뭘 한다?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IGMP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RP라는 게 있고 RARP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RARP는 ARP에다가 R자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요 R이 리버스예요. 리버스. 역이죠. 역. 그래서 ARP는 주소를 분석해주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자동차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서로 구분하는 거는 차 번호판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번호표는 얼마든지 바꿔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게 어떤 거다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차대에 보면 차 뼈다귀에 보게 되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차대 번호로 가는데 그 차대 번호가 정확한 그 주소예요. 그런 물리적인 주소를 보고 우리가 MAC 주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MAC 어드레스, MAC 주소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게 IP 주소죠. 이 IP 주소를 MAC 주소로 우리 변경시켜주는 게 우리 ARP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ARP다 그러면 R이 리버스라 그랬죠. 얘는 반대로 물리적인 주소 MAC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거,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우리 RARP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계층에 보게 되면 IP다, ICMP다, IGMP다, ARP다, RARP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해당하는 이런 프로토콜들, 얘네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더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더넷 그러면 다른 말로 IEEE 802.3번 그걸 보고 우리가 이더넷 그렇게 이제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SMA CD 방식의 랜이다라고 나왔는데 CSMA CD가 뭘 얘기하냐면은 학교에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죠.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데 한 명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먼저 든 사람, 손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충돌을 탐지해주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CSMA CD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 전송 과정 중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충돌을 탐지하는 그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는 CSMA CD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방식의 랜을 보고 우리가 이더넷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IEEE 802요. 얘는 이제 랜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802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DL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비트 위주의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HDL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25다 그러면 X25는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 교환망에서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X25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S232C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공중전화망을 통해서 DT 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RS232C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